승부입니다. 세계 역사 이야기 증세편으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세계 지도를 보시겠습니다. 네, 스페인과 포르투갈에서요, 인도를 찾아 떠나는 항해 중에 콜럼버스는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마젤란은요, 이 아메리카를 통해서 이 아래쪽으로 백길로 마리아나 제도를 거쳐서 필리핀을 거쳐서 인도에 도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인도에서 자신의 나라 포르투갈로 돌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이번에는요, 신대륙 탐험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포르투갈 사람들은 서아프리카로 가는 그 해안길을 발견하고 나서는 훨씬 더 무역이 쉬워졌어요. 영국, 프랑스, 스페인, 포르투갈 상인들은요, 메마른 사막을 거쳐서 가기보다는 백길로 곧장 서아프리카의 항구로 갈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렇지만 인도로 가는 길은 여전히 험난했어요. 향료를 구하기 위해서 상인들은요, 멀고 먼 육로를 따라서 가야 했거든요. 그 길에는 강도, 도둑, 그 다음에 사나운 오스만 투르크인들을 만나서 목숨이 위태로울 수가 있었던 거예요. 많은 탐험가들이 아프리카 해안을 따라서 인도로 가는 백길을 찾아보려고 했는데 못 찾은 거예요. 그런데 이탈리아 사람 중에요, 크리스토퍼 콜럼버스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전혀 새로운 발상을 했는데 무엇이었냐면 아프리카 해안을 따라서 인도로 갈 것이 아니라 대서양으로 바로 가로지르게 되면은 인도로 바로 닿을 수 있을 거란 생각을 했던 거예요. 이 사람은요, 여러 해 동안 여러 가지 지도, 여러 가지 논문을 보면서 준비를 했어요. 그리고 그때 당시 최고의 과학자들은요, 지구가 둥글다고 생각을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세상이 둥글다고 하면 스페인에서 서쪽으로 계속 갔을 때 인도가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근데 그 생각을 실천에 옮기기 전에 이 사람은요, 돈 대줄 사람이 필요했던 거죠. 배를 사야 했죠. 음식과 물을 사야 했죠. 선원들을 구해야 했죠. 엄청난 돈이 필요했는데, 포르투갈 국왕을 찾아갔어요. 포르투갈 그 왕자가 관심이 엄청 많았었잖아요. 그런데 거절을 당했어요. 포르투갈 국왕 밑에 있었던 그 과학자들이 콜럼버스가 내민 지도를 보고선 비웃었다고 그래요.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바다는 당신이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넓어요. 그러면서 거절을 한 거죠. 그 다음에는 프랑스와 영국 국왕을 찾아갔는데 역시나 거절을 당한 거예요. 마지막으로 스페인의 국왕 페르난도와 여왕 이사벨을 찾아간 거예요. 페르난도는 황당한 계획이라고 하면서 듣지도 않았지만은 이사벨은요, 콜럼버스가 내민 그 지도를 보고서는 마음이 혹했다고 해요. 만약에 콜럼버스가 인도로 가는 그 백길을 발견하기만 한다면 스페인은요, 영국, 프랑스, 포르투갈보다 훨씬 더 부자가 될 거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콜럼버스가 그 계획을 스페인 국왕에게 이야기할 무렵에 스페인은요, 그라나다를 정복하고 있었던 중이었어요. 그래서 그 돈을 몽땅 군대에 써야 했는데 7년 동안 그 전쟁을 다 치른 이후에는요, 이사벨이 콜럼버스에게 배를 살 돈을 대줬어요. 그러면서 이사벨은 콜럼버스에게 배 2척을 사주고요. 또 돈 많은 어떤 선장이 배 1척을 사준 거예요. 이름이 바로 니냐, 핀타, 산타마리아. 니냐, 핀타, 산타마리아 그 세 척을 들고 세 척을 타고 이제 나간 거죠. 그 배에다가는요, 선원들을 싣고 음식, 물 싣고요. 그 다음에 인도에 도착하면은 향료를 갖고 와야 되잖아요. 그것과 맞바꿀 수 있는 옷감, 금을 잔뜩 실어주었다고 합니다. 네, 1492년에 크리스토퍼 콜럼버스는 돛을 올리고 출발했어요. 바다를 항해해 오는데 다른 배들도 만나게 된 거예요. 스페인을 떠나온 다른 배들에서는 통곡 소리와 고함 소리가 가득했다고 해요. 왜냐하면 페르난도와 이사벨이 만든 법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스페인에서는 기독교 이외의 종교를 가진 사람들은 살아갈 수가 없었어요. 바로 유대인들이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순풍을 만나서 배가 잘 달렸는데요. 여러 날이 지나면서 선원들끼리는 수군댔어요.
끝이 없는 바다뿐이네. 배가 제대로 나가지 못하고 있네. 이러면서 굉장히 위축되었는데 거기다가 신선한 과일과 채소를 먹지 못했던 선원들은요, 괴혈병에 걸려서 이가 시커멓게 타들어가고 죽은 사람들도 나오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선원들은요, 우리 이대로 가다가는 죽어버릴 거예요 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콜럼버스는 계속 항해를 해 나갔는데요. 선원들이 반란의 징조가 보였던 거예요. 반란의 징조를 알아차린 그 콜럼버스는 마지막 사흘 동안, 그러니까 앞으로 사흘 동안 죽지가 보이지 않으면 스페인으로 돌아갈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둘째 날 아침에 돛대 위에 올라가 있던 선원이 소리를 친 거예요. 육지다! 이렇게 소리를 쳤어요. 저 먼 수평선에 작은 섬이 떠 있는 것을 발견을 한 거예요. 바로 콜럼버스는요, 인도에 도착했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인도였을까요? 네. 무태 내린 그 콜럼버스와 선원들은요, 이제부터 그 땅이 스페인의 땅이라고 딱 선언을 해놓은 거예요. 근데 피부는 갈색이고 머리는 새까만 주민들이 몰려 나왔는데 그들이 쓰는 말을 보니까 인도 말 같지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인도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들에게 인디언이라는 이름을 붙여주었어요. 금, 후추, 향신료, 그런 것의 원료인 육두구나. 이 사람들이 콜럼버스 부대가 찾고자 했던 그 물건은 그 어디에도 보이지가 않았어요. 그들에게서는요, 인디언들에게서는 목화 실붕치, 그다음에 홍당무, 고구마, 고추 이런 것들만 볼 수가 있었어요. 콜럼버스는요, 인도가 아니라는 사실을 그제서야 알게 된 거죠. 거기는 바로 지금의 미국 플로리다주 근처에 있었던 섬이었어요. 바로 지도에는요, 스페인과 인도 사이에 아무것도 없는 걸로 나타나 있는데 실제로 그 사이에는요, 북아메리카와 남아메리카가 있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었죠. 그들은요, 스페인으로 돌아왔어요. 홍당무, 고구마, 고추, 파인애플, 그다음에 몇 명의 인디언을 데리고 페르난도와 이사벨에게 왔어요. 물론 향료나 금은 내놓지 못했지만요. 이사벨과 페르난도는요, 돈을 더 주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그리고 새로 발견된 것들을 지도에 그려넣었고, 그러면서 새롭게 발견된 대륙이라는 사실도 사람들이 알게 된 거죠. 콜럼버스가 아메리카에 첫 발을 디딘 지 5년 뒤에 바스코 다가마라는 포르투갈 탐험가가 아프리카 대륙의 남쪽 끝을 돌아서 인도로 가는 백기를 발견했는데요. 꼬박 1년이 걸렸다고 합니다. 콜럼버스는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했다고 우리가 알고 있지만 사실은 그 이전에 바이킹 후예였던 레이프 에릭슨에 의해서 아메리카 대륙은 이미 발견이 되었어요. 앞에서 노르만 관련 영상에서 소개를 했는데 링크를 걸어 드릴게요. 1492년에 콜럼버스가 세 척의 배를 이끌고 스페인을 출발했을 때요. 아메리고 베스푸치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스페인에 있었는데 이탈리아 어느 귀족 밑에서 일을 하고 있었던 사업가였어요. 인도로 가고 싶은 꿈이 있었는데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요, 콜럼버스 항해가 있은 지 7년 후에 아메리고 베스푸치는 자기 힘으로 세 척의 배를 마련하고 떠나게 된 거예요. 10년 동안 아메리고 베스푸치는요, 대륙의 남쪽 끝, 대륙의 북쪽 끝을 항해를 하면서 콜럼버스가 틀렸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가 발견한 곳이 인도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된 거죠. 콜럼버스는요, 지금 우리가 아메리카라고 하는 그 땅을 발견한 것은 사실이었어요. 그렇지만 그 땅이 새로운 땅, 신대륙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사람은 아메리고 베스푸치였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요, 여러 곳의 여행기를 써서 출판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유럽 사람들한테 훨씬 더 잘 알려져 있었어요. 그래서 어느 유명한 지도 제작자는 이 새롭게 발견된 땅을 지도에 그려 넣으면서 아메리고 베스푸치의 이름을 따서 아메리카라고 이름을 붙이게 되었습니다. 콜럼버스는 아메리카 대륙에 최초로 발을 디딘 유럽 사람이고요. 아메리고 베스푸치는요, 그곳이 새로운 대륙이라는 사실을 처음 밝힌 사람이에요.
스페인에서 서쪽으로 항해를 해서 인도에 도착한다고 하는 콜럼버스의 원래 계획은 다른 사람이 이루었어요. 바로 탐험가 페르난도 마젤란이라는 사람이 그 꿈을 이룰 수가 있었습니다. 네, 포르투갈의 뱃사람 마젤란이 아메리카를 향했을 때 콜럼버스와 아메리고 베스푸치는 이미 죽은 이후였어요. 마젤란은요, 우선 아메리카 대륙을 향했어요. 그리고 아메리카 대륙에서 남아메리카 끝으로 쭉 내려왔지요. 마침내 강을 찾았는데요. 그 강은 너무 거칠었어요. 물살이 너무 세서 보트들을 내려서 배를 끌도록 해야 했어요. 좁은 수로에는요, 거센 바람이 쉴 새 없이 몰아쳤고, 너무너무 힘들게 그 강을 건너고 나니, 바다는요, 눈앞에 펼쳐진 바다는 너무 조용하고 태평스러웠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바다를 태평양이라고 불러요. 한 달 동안 고생해서 빠져나왔던 그 강이 사실은 강이 아니라 해협이었어요. 바다였어요. 우리는 그 해협을 마젤란 해협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마젤란의 선원들은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돌아가자고 애원을 했어요. 그런데 그들은요, 아무것도 없는 바다를 세 달이나 더 항해를 했어요. 음식도 없고 마실 물도 없고 배고픈 선원들은 톱밥을 먹었어요. 그런데 그들 앞에 육지가 나타난 거예요. 육지에 내려서 허겁지겁 식량을 구하느라 내려갔는데 그곳은 인도가 아니라 중국 해안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마리아나 제도라는 곳이었어요. 다시 선원들을 배에 태우고 출발을 했어요. 그런데 또 섬이 보인 거예요. 인도였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필리핀이었어요. 마젤란은요, 인도에 도착하지 못하고 죽었어요. 필리핀에서 그 부족들 간의 싸움에 휘말려서 죽게 되었는데 어떻게 되었을까요? 네. 그의 부관이 인도를 향해서 계속 항해를 했어요. 처음에 마젤란이 출발할 때는요, 5척의 배에 280명의 선원을 실었는데요. 이때 지금은 한 척의 배에 35명의 선원들만 남아 있었어요. 이 참담한 상황에서도 부관은 인도에 도착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서쪽으로 가서 아프리카 남단을 지나서 포르투갈로 돌아올 수가 있었습니다. 마젤란은요, 인도에 도착하기 전에 죽었지만 마젤란의 배는 세계를 완전히 한 바퀴 돈 최초의 배였다고 합니다. 어떠셨나요? 과거의 지혜와 지식을 통해서 현재와 미래의 삶이 좀 더 풍성하고 의미 있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